피프티 멤버들, 전 멤버였던 이 산프니 멤버들과 더불어서 입장 차이가 어트랙트와 키나와 완전 판가름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지금 뉴스 기사 타이틀에 띄워놓은 제목만 보셔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황금 아래 낳는 거위 배를 가른 피프티다. 딱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피프티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탑 듀오 그룹 후보에 올랐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산프니 멤버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걸까요? 이 산프니 멤버들 다시 본인들이 원했던 빌보드 가능할까요? 사실 이 멤버들 항고가 기각됐지만 결국에는 계약 해지가 되면서 귀엽고 본인들이 원했던 소속사와의 이별을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보드 뮤직 어워즈, 우리가 다시 빌보드에,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빌보드 차트에 부문 후보로 오른 여러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탑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 멤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핫한 걸그룹이죠. 뉴진스, 트와이스, 다양한 걸그룹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요, 황당하게도 피프티 멤버들의 히트곡 큐피드 역시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 그 중에서도 탑 듀오 그룹 등, 자, 2개 부문 후보, 와, 이관왕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가 이관왕 후보란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산프니 멤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음 기사를 봐도 피프티가 뉴진스, 지민,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 후보에 함께 올라섰습니다. 야, 이거 참, 이 산프니 멤버들 그냥 못 이기는 척 돌아오는 모습만 보여줬어도, 자, 바로 그냥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예고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참 황당무계하게도 지금 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 드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산프니 멤버들은요,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빌보드, 그토록 원했던 최고의 가수 타이틀 등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된 셈입니다. 자, 보면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니, 소시 혹시 이거 피프티 멤버들이 상이라도 받게 되면 이 산프니 멤버들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피프티 멤버들 중에 산프니 멤버들, 키나라는 멤버를 제외한 아란, 시오, 세나, 이 3명의 멤버들은요,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피프티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키나라는 멤버가 전홍준 대표님에게 사죄만 했나요? 아니죠? 맞습니다. 완전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키나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은 채 여전히 어트랙트 소속 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프티라는 그룹명이 사라졌나요? 큐피드라는 노래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자, 벌써 현명한 우리 구독자님들은 눈치를 빠르게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키나라는 멤버 한 명이 상을 받으러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박이죠? 결국 이 산프니 멤버들, 자,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 산프니 멤버들의 얼굴도 보기 싫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들이 정의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철퇴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보는 것조차 싫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엔 어떠세요? 보는데 뭐 참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산프니 멤버들의 사태가 본인들의 자업자득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피프티는요, 큐피드라는 타이틀곡으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 이관왕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유력해요. 왜냐하면 여성 중에서 특히 이렇게 빌보드 차트에 이관왕 후보가 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만약
잘 보세요. 만에 하나라도 이 피프티 멤버들이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전홍준 대표님이 만약 피프티 멤버들과 모조리 계약 해지를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프티의 큐피드라는 노래는 상을 받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상자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룹이 완전히 해체돼 버렸지 않습니까? 좀 애매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문란을 일으켜서 해체되어 버린 그룹에게 상을 줘봤자 이 빌보드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키다라는 멤버가 돌아왔죠? 그리고 배신을 한 멤버들은 싹 다 숙청이 됐습니다. 결국 소속사로 돌아와서 대표님과 다시 으쌰으쌰 하기로 한 키나라는 멤버는 이제 언젠간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빌보드 입장에서 아직 피프티라는 그룹이 완전히 해체가 된 것도 아니고 키나라는 멤버가 피프티로 활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상을 수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었다면 피프티 자체가 후보에 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키나가 상 받는 거 아니냐, 키나가 혼자 나가서 이 피프티의 큐피드 노래에 이 빌보드 차트에 대기록을 세운 이거를 기준으로 엄청난 상을 싹쓸이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러한 말이 나와요. 키나는 정말 하늘이 돕는 것 같다. 혼자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더니 어머니의 유튜브 댓글, 제가 소개했던 내용이죠. 아버지의 녹취록, 본인의 카톡 기록, 전홍준 대표에게 중요한 도움도 주면서 이미지 개선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통수 3명이 끝까지 난리를 치다가 결국 계약 해지를 당하면서 큐피드의 정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지금 이 큐피드 노래 안성일 씨와 삼푼이 멤버들 때문에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지급을 보류해 놨습니다. 큐피드라는 노래로 돈을 벌어들인 금액을 정산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정산금 나오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삼푼이들 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긴 뭘 받겠습니까? 오히려 그 위에 손해배상 금액이 얹혀져서 소속사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피프티, 큐피드 노래의 정상금은 들어올 것이고 키나라는 멤버에게 지급이 안 될까요? 지급되죠. 왜냐하면 정당한 소속 가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죠? 사실 1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멤버가 4명이면요. 딱 4분의 1로 4등분해서 받게 될 겁니다. 근데 키나가 혼자 다 받게 생겼어요. 와.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이번 빌보드 노미네이트까지 됐다. 수상도 굉장히 유력하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 더. 만약 빌보드 시상식이 오프라인 행사로 이루어졌다면 키나라는 멤버가 대중들 앞에 딱 나서기에는 좀 많이 아직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행사로 또 바뀌었어요. 올해 빌보드 차트 행사가 또 하필이면 온라인 행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죠? 그러면 키나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덜어내며 수상을 하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소감 영상만 내보내도 어떻습니까? 충분하다는 거죠. 누리꾼들은 뭐라고 하느냐? 정말 한 번의 선택 한 번을 잘 하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려버리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결국 이 삼푼이 멤버들은 나락을 가게 됐고요. 나아가선 현명한 선택을 한 키나라는 멤버가 이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솝 우화를 봐도 그렇고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결국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은 결국 하늘도 용서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삼푼이 멤버들 끝까지 자신들의 고집으로 7차 입장문까지 내면서 황당무계한 소리를 늘어놓은 결과가 모든 걸 빼앗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액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감당할 겁니까?
결국 이 피프티 멤버들은요, 이때까지도 최악이었지만 나아가서 점점 더 최악으로 모든 상황이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피프티 멤버들의 해외 반응이 어떨까요? 자, 시오라는 멤버의 공황장애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이건 다 번역기를 돌린 글자들이에요. 시오는 소속사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산소호흡기를 썼다고 한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일반적으로 과호흡이 특징이다. 많이 들이마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호흡조차 잘 안 되는 과정 중에 번지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웃긴 일이다. 해외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그리고 피프티 어트랙트에는 단 한 명의 멤버만 남았다. 자, 만약 여기에서 우승하면 누가 트로피를 받겠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빌보드 차트 순위의 후보로 오른 것도 해외에서 해자가 되면서 이거 누가 받겠냐? 또 있습니다. 올해 피프티 성적을 고려하면 피프티는 그래미 후보에 충분히 적합하다. 소속사와의 갈등이 문제일 뿐이다. 피프티는 사실 최고의 그룹으로 후보에 올랐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니 너무나 아쉽다. 하지만 해외나 우리나라에서나 피프티 멤버들 중에 남아있는 키나가 이 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통쾌하다라는 반응도 많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건 피프티가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삼프니 멤버들이 그나마 살릴 수 있었던 키나가 우리 이거 거위 그냥 들고 가서 치료하면 다시 황금알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었던 키나의 수개월간의 외침을 무시한 결과가 거위의 배를 자신들의 3명의 손으로 갈라버린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잃는 게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참 뭐랄까요, 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번 이 피프티 아니죠, 삼프니 사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마 느껴지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남에게 피해 준 사람은 그 말로가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정의는 결국 구현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삼프니 멤버들이 잠을 못 자고 이불을 발로 동동 찰 수밖에 없는 일련의 큰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얼마 전에 공표가 됐었죠. 이 전홍준 대표님이 JTBC와 손을 잡는다. 근데 지금 보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트랙트가 JTBC와 걸그룹 오디션 그리고 용기와 지혜로 빌보드에 재도전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어트랙트가 빌보드에 재도전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JTBC와 신인 걸그룹 오디션을 제작한다. 그리고 어트랙트가 그것을 스튜디오 잼과 걸그룹을 만들어 간다. 오디션 제작 MOU 계약을 체결했다.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한번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 우선 정홍준 대표님이 이 관계자들과 함께 딱 계약서를 들고 사진을 찍었죠. 자, 이거는 뭐 상장이 아니라 저번에 데이비드 용과 함께 정홍준 대표님이 투자 계약서를 공개했다시피 이렇게 MOU 협약 계약서를 들고서 함께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예정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100%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트랙트 측은요, 스튜디오 잼과 신인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MOU 양해 각서를 드디어 체결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JTBC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잼과 또 체결을 했어요. 이게 참 남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JTBC 방송국과 전홍준 대표님이 뉴 걸그룹 오디션을 함께 방송하겠다라고 체결한 이후에 또 JTBC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잼과 K-POP 예능 전문 스튜디오인 이곳과
K-pop 방송, 디지털, OTT 컨텐츠 제작, 그리고 다양한 음원 제작, 매니지먼트, 공연까지 제작하는 문화 컨텐츠 기업과 협업을 맺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아직 어트랙트가 여전히 규모가 작고 몇백억 투자 유치는 받았지만 사실상 저렇게 음원, 음반 제작, 콘서트까지 하기엔 좀 무리가 아니냐? 근데 보시면 JTBC 자회사인 스튜디오잼과 협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JTBC에서 뉴 걸그룹 오디션이 그냥 방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매니지먼트를 통해 공연 제작까지 하여 그 새로운 뉴 걸그룹 오디션을 통해 탄생한 멤버들은요, 바로 빌보드를 점령하기 위해 해외 콘서트 투어, 앨범 발매, 동시다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스튜디오잼이라는 협업 회사는요, 팬텀싱어, 슈퍼밴드, 쉽게 말해서 글로벌 음악 프로젝트를 비롯하여서 Are You Next 두 번째 세계 등 K-pop 오디션 예능을 이미 제작한 굵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일단 방송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실제로 스튜디오잼의 대표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K-pop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중성과 개성을 다 잡은 새로운 걸그룹을 만들어내겠다. 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은 K-팝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걸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빌보드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결국 지금 안 그래도 이 피프티 노래의 큐피드가 이미 빌보드의 이관왕 후보에 올라섰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뉴 걸그룹 오디션 역시 대박을 터뜨려서 또 한 번의 빌보드 신화를 내가 완전하게 이뤄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거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이 행보가 완전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포니들과 이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차가 너무나 갈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또 구독은 안 했지만 소시 영상은 피프티 내용이니까 일단 대충 보기는 한다. 뭐 이런 분들까지 다 감사의 인사를 좀 전달드리고 싶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 힘을 얻기가, 이렇게까지 모든 상황이 완전 정반대로 반전이 돼서 승승장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막막했고 배신감을 느꼈으면 한강 다리 위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을 더 좋은 걸그룹을 제작하여서 더 좋은 컨텐츠로서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거죠. 이만큼 유튜브의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었던 사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우리가 바꿔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자, 나아가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어떡합니까? 이 삼푼이 멤버들, 얘 돌아올 수도 없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키나라는 멤버는 빼고 볼게요. 야, 이 삼푼이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삼푼이 멤버들이 결국에는 환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근데 그것은 뭐 최근 쉽게 말해서 이거죠. 바빴다. 정신이 없었다. 내려고 했는데 기각 처리가 빨랐다. 자,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항고 이유서조차 내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항고 이유서 안 낸 이유, 바로 복귀를 하기 위해 각을 재고 있었다. 키나가 돌아가자고 이미 설득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키나를 통해서 요구 조건을 조율하고 싶었을 거다. 그 요구 조건이 바로 대표의 얼굴을 안 보게 해달라. 유명하죠? 키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삼푼이 멤버들이 돌아오는 조건으로 전홍준 대표님의 얼굴을 아예 안 보는 게 조건이다. 최악이었죠. 근데 사실 이게 삼푼이 입장에서는요, 복귀에 대한 명분을 지어주는 중요한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소속사의 대표를 배임, 횡령으로 고발을 했고 모욕하고 공포의 대상이다, 악마화하며 가수를 때려치는 한이 있어도 소속사로 가지 않겠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다 대표 때문이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대중들한테 조금이나마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비난을 덜 받지 않을까라는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삼푼이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길 원하는데 뭐 정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차피 기존에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쳐대던 이 삼푼이들이 사실 자신들이 없으면 소속사가 망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홍준 대표님이 달래면서 와서 활동만 열심히 해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항고 이유서까지 제출하게 되면 그 즉시 기각을 맞을 게 뻔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키나가 돌아가서 복귀 조건을 좀 조율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뒤에서 조정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소속사가 결국 키나만을 복귀시켰고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하자 결국 입장문을 무리해서 막 쏟아낸 겁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항고 이유서마저 내지 못한 채 바로 기각을 맞게 됐고, 이제 법무법인 바른 측을 통해 앞뒤 맞지 않은 무논리성의 7차 입장문을 발표하며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참 답답할 수밖에 없고, 아마 이 사태를 꾸준히 지켜봐 오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허심탄회한 이야기들 댓글로 많이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고, 나아가선 이 삼푼이 멤버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는, 결국 이 멤버들은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관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요, 이선균 씨의 사건을 방송하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 PFT 방송으로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서울 강남의 이른바 회원제 룸살롱에서 벌어지는 이 약물 유통 실태에 대해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상현 PD, 애시당초 PFT 멤버들의 방송을 방영했었던 이 담당 PD가 돌아오는 28일 날 주말에 사실 자신이 방송하는 편에 방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예고편에 PFT 멤버들 방송편 나온다고 나왔나요? 안 나왔죠? 지금 다시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은요, 대극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대노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 편 방영하겠다, 후속 보도하겠다, 준비 중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PFT 멤버들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이 멤버들 보고 템퍼링이라고 지금 단정 짓고 있고, 안성일 씨와 배 기사가 이미 경찰 조사까지 끝마친 가운데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들도 엄청 쏟아진 마당에 끝까지 이 편 방송 안 하고 이렇게 이선균 씨 사태로 살짝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참 괘씸하지 않습니까?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후속 방송을 하겠다라고 책임질 것처럼 말해놓고선 그 이후로 이 후속 방송도 하지 않은 채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은 아직도 OTT나 이들의 사이트 홈페이지에 가면 버젓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선균 씨 방송편으로 바로 넘어간다? 대중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에 대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글쎄요, 만약 PFT 멤버들에 대한 방송보도 없이 이렇게 이선균 씨의 방송보도가 바로 이어진다면 아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안 그래도 지금 손절당하고 있는 마당에 많은 시청자들의 추가 손절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JYP의 박진영 씨가 만든 새 걸그룹, 여기에 대한 기사에 PFT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보니까 자, 박진영이 만든 새 걸그룹, 막내가 가수 이은미 씨다. 제가 아는 그 이은미요? 맞습니다.
자,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 자, 이 4명의 가수를 JYP의 대표인 박진영 씨가 새로운 걸그룹으로 지금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예능방송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박진영 씨가 이 4명의 기사성 같은 레전드 가수들과 함께 이 예능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방송이다 라면서 이 골든걸스, 이 쟁쟁한 가수들을 제작하는 입장으로 아마 예능방송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국내 최고의 보컬리스트인 디바 데뷔 프로젝트를 표방한 예능방송이라고 합니다. 박진영 씨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룹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기사를 굳이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에 이러한 말이 나왔어요. 박진영의 제안으로 골든걸스가 아니죠. 골든걸스를 만들게 됐다는 PD는요. 박진영 프로듀서가 선생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선생님들을 움직여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자신이 뉴진스, 르세라핌, 피프티 등의 데뷔 무대를 연출했는데 골든걸스의 데뷔 무대도 연출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방송 프로그램의 PD도 피프티 멤버들의 데뷔를 연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산푼이들이 제정신으로 제대로 된 마음으로 방송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기사에 언급될 때마다 국내 최고 신기록의 아마 새로운 신화를 탄생시킨 주인공으로 대접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논외로 얘기를 더 하자면 저희 박진영 씨, JYP라는 엄청난 이 그룹의 리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연습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마인드 셋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진실, 성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JYP가 가장 추구하는 3가지 중에 진실과 성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겸허해야 한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절대로 이 겸허함을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이 진실이라는 것은 카메라 앞에서 못하는 말이나 행동은 없어야 한다. 숨기는 것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 JYP 수장인 박진영 씨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마인드는요.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피프티 멤버들이 잘못된 건지 소속사의 대표인 전홍준 대표님의 마인드가 잘못된 건지는 이 박진영 씨의 JYP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JYP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이런 템퍼링 사태를 만약에 벌였다. 제가 볼 때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도 수백억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 산푼이 멤버들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철퇴를 날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기사에도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손해배상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벼랑 끝에 몰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다. 이 산푼이 멤버들은요, 현재 안성희 씨와 백이사의 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들 역시, 산푼이 멤버들 역시 공모자로서, 공범으로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어찌됐건 이 템퍼링 사태의 사기범과 관련되어 공범자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요, 이런 템퍼링 사태의 가담자를 강력 처벌하겠다,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건 템퍼링 사태의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과 의원들이 강력하게 말했던 템퍼링 사태의 지금 가장 쟁점에 있는 사건이 뭐죠? 피프티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피프티 멤버들을 또는 안성희 씨와 같은 중간 브로커들에 대해 강력 처벌하겠다라고 선포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어떻습니까? 이 멤버, 산푼이 멤버의 시호가 했었던 발언이, 기자간담회 발언이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 저희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뭔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기버스 회사가 저희한테 집중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끼리 뭉쳐서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잘 된 게 어트랙트라는 중소기업 규모의 소속사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했고 더기버스라는 회사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잘 도와주며 우리끼리 똘똘 뭉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굉장한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실 때 이 삼푼이 멤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이때껏 활동을 해왔는지 알 수가 있죠. 그나마 키나라는 멤버가 왜 복귀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키나라는 멤버는요, 7년이라는 연습생 시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평균 아이돌, 걸그룹들 연습생 기간이요, 아무리 짧아도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뭐 예전 2세대, 3세대 아이돌들은 키나라는 멤버처럼 5년 이상 된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 삼푼이 멤버들은요, 키나라는 멤버와 비교하면 연습 기간이 상당히 짧죠? 절반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견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이 키나라는 멤버처럼 무명의 서러움, 연습생의 고충을 좀 더 느끼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갔다면 그래도 좀 덜하지 않았겠냐? 또는 그 문제가 아니다. 뭐 떡잎 보면 안다 라는 말처럼 이 멤버들은 결국 자신들이 성공했을 때 전홍준 대표님이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잘됐다라는 생각으로 언젠가는 통수를 칠 그런 스타일이었다라는 의견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PFT 사태를 저와 함께 수개월 동안 함께 지켜봐 오신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이선균 씨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최근 남영희 씨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이슈 사태보다도 이 PFT 멤버들의 사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구독자분들의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삼푼이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